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 1차수 김하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3년에 게재된 Sensor Aware 3D Multi-Human Motion Capture from a Single Camera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다중시점 카메라 시스템이나 모션 캡처 슈트와 같은 고가이면서 복잡한 설정을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CG 캐릭터에 적용하기 위해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단일 카메라만 사용한 접근법은 근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깊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깊이 모호성과 인물 간의 어크루전 문제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 양식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최적화 기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2D 조인트 값과 관절 각도, Normalized Depth Map, 휴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값을 이용합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정확한 3D 자세와 신체 크기, 그리고 주변 환경의 3D 구조까지 동시에 파악하는 최초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의 최적화 프레임워크 안에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추정된 3D 움직임에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필터링하여 제거합니다. 주변 환경에 비춰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는 자세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교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인체 움직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접근법을 통해 산출되는 아웃풋입니다. 단일 비디오만으로도 깊이 추정, 다중사람 포즈 및 위치 인식, 캐릭터 리타게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모션 캡처로부터 인체의 사전 지식을 학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인체 크기를 정교화하거나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좌표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미리 제공된 액터 메쉬나 SMPL과 같은 인체 형상 모델을 사용하여 비디오로부터 전체 인체 메쉬 변형을 추정하거나 보다 정확한 포즈를 얻기 위해 관절 각도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명의 사람을 다룰 때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명이 존재할 경우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중인물 포즈 추정에서는 각 사람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은 루트 조인트를 기준으로 루트 릴레이티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절대적인 위치와 신체 크기를 복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사람들이 3D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법들이 RGB 센서나 움직이는 카메라 등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미리 스캔된 장면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 논문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논문의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의 방법에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교화된 깊이 지도와 인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절대적인 장면 깊이와 사람의 스케일을 복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람의 위치와 자세를 전역적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비디오 시퀀스에 걸쳐 사람들의 자세와 위치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되게 최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타당성을 보장하며 발 미끄러짐과 같은 인공물을 완화합니다. 첫 번째로 각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매칭하는 단계입니다. 입력 영상에서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자세와 위치를 정확히 추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DPT 모델을 사용해 프레임별 상대적 깊이 정보를 얻습니다. 정교화된 깊이 지도는 절대적인 깊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프레임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D 포즈 트래킹입니다. 알파 포즈를 사용해 이미지 공간에서 2D 관절 위치를 추적하지만 3D 예측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SMPL 파라미터입니다. ROMF를 사용해서 관절 각도와 신체 형태를 추정하고 시간적으로 일관된 신체 형태를 얻기 위해 전체 시퀀스에서 평균화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투 포머를 사용해 사람과 배경 분할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앞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PT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인코더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처리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상대적이고 정교화된 깊이 정보를 제공하지만 프레임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뎁스 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뎁스 지터란 프레임 간 깊이 정보의 불규칙한 변동으로 인해 깊이값이 일관되지 않아서 깊이의 흔들림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2D 관절 위치값을 도출하는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욜로 V3와 같은 객체 검출 모델을 사용해 사람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운딩 박스 내에서 관절 위치를 예측합니다. 다음은 ROMF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SMPL 파라미터를 예측하여 3D 신체 메쉬를 생성합니다. 시간적으로 일관된 신체 형태를 얻기 위해 전체 시퀀스에서 평균화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각 프레임의 사람에 대한 관절 각도와 신체 형태를 예측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투 포머입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사람과 배경을 픽셀 단위로 분리하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여 사람과 배경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사람과 장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절대적인 장면 깊이와 절대적인 3D 위치 및 신체 포즈를 추정하기 위해 장면과 사람 간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단계입니다. 상대적인 깊이를 절대적인 깊이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장면과 사람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계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함수 E를 정의하고 이 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함수들의 각 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메쉬의 깊이와 장면 깊이를 일치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MD는 픽셀의 로그 깊이를 평균화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항은 SMPA 모델이 각 사람의 관절 각도와 신체 형태를 기반으로 메쉬를 생성하고 이를 이미지 평면으로 투영해서 각 픽셀별 깊이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D는 DPT 모델을 사용해서 얻은 깊이값입니다. 이 항목은 SMPL 모델 투영 결과와 실제 관찰된 관절 위치 및 실루엣 간의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관절 위치 비교입니다. 여기서 V는 각 프레임 T에서 사람 N의 주요 관절 위치에 대한 픽셀 좌표입니다. 여기서의 P값은 RGB 비디오에서 알파 포즈와 같은 2D 포즈 추정 모델이 예측한
관절값을 의미합니다. 엡실론 조인트는 SMPL 모델이 생성한 관절 위치가 실제 입력 영상에서 관찰된 위치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항목은 SMPL 모델 파라미터를 ROMF 예측값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 세타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이 신체 형태 베타 값을 비교합니다. 세타는 SMPL 모델의 관절 각도 파라미터로 24개의 관절에 대한 축 회전 값과 전신 회전을 포함합니다. 이 베타는 SMPL 모델의 신체 형태 파라미터로 10개의 PCA 기반 파라미터로 표현됩니다. 엡실론 SMPL은 최적화된 값이 초기값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약을 가합니다. 이 항목은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통해 사람 크기와 움직임 속도를 제한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스케일 정교화입니다. 크기가 표준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요. 여기서 표준 크기는 SN이 1일 기준으로 의미합니다. 이 항목은 각 사람의 스케일이 표준 크기에 가까워지도록 제약을 가하는 항목이고요. 이 두 번째 항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크게 보이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움직임 속도에 대한 정교화입니다. 두 프레임 간의 루트 조인트 위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위치 변화량을 최소화하여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동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그림은 최적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각 프레임에서 추정된 절대 깊이 지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 사진은 SMPL 모델로 생성된 사람 메쉬가 장면 내에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사진은 탑뷰로 각 사람이 장면 내에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와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깊이 복구와 사람과 장면 간의 일관성을 확보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앞에서의 단계에서 얻어진 사람의 절대적인 위치와 장면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된 자세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타당한 동작을 보장하고 떨림과 같은 지터 현상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줄입니다. 최적화하는 기존 에너지 함수에서 새로운 에너지 항목 E2를 추가해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집계해서 중간값을 계산하여 생성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장면 내에서 사람과 환경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실론 컨택트입니다. 이 항목은 사람이 바닥에 떠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람 메쉬에서 가장 낮은 Y좌표를 가진 정점과 장면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사람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조정합니다. 이 Y축은 중력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제타 함수는 거리값이 특정 인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인규값은 20cm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닥에서 떠있는 경우 발 메쉬의 가장 낮은 정점과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서 바닥에 닿도록 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실론 슬립입니다. 이 항목은 발이 지면에 닿아있을 때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있는 동안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서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항목은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보장하고 지터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간의 메쉬 위치 변화량을 비교해서 불규칙한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사용된 주요 데이터셋으로는 무포 TS3D, CMU 페놉틱, 그리고 인터넷 비디오가 있습니다. 무포 TS3D는 다중인물과 복잡한 장면을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절대적인 3D 포즈 정답 값이 제공됩니다. CMU 페놉틱은 여러 성인이 참여한 상호작용 시퀀스를 포함하고 인터넷 비디오는 다양한 크기의 사람들을 다루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평가 지표로는 MRPE, M루트, 3D PCK, MPJPE, 그리고 시간적 떨림 현상을 측정하는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구현은 파이토치와 파이토치 3D를 사용하였고 RMS 프로 옵티마이저와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값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무포 TS3D 데이터셋에서 제안된 방법이 절대 위치와 루트 조인트 정확도에서 기존 방법보다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엑스넷 및 베이스라인 방법과 비교하여서 사람 스케일이 추정된 성능을 평가한 예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방법이 이 사람 스케일을 정확히 복구하였고 작은 키를 가진 사람도 일관되게 추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U 페놉틱 데이터셋을 비교한 성과 지표인데요. 이 CMU 페놉틱 데이터셋은 가려짐과 상체만 포함된 시나리오가 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시퀀스에서는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항목은 사람들이 협상하는 장면, 그리고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하는 장면, 이 피자를 먹거나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장면으로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MPJP와 MRP에서 가장 낮은 오류를 기록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머지 두 개의 메소드와 비교하였는데요. 인풋 이미지로 다양한 크기의 사람들이 등장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의 메소드에서는 이 사람들의 크기를 복구하지 못하거나 배치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제공된 메소드는 사람들의 크기와 깊이를 정확하게 복구하였다라는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비디오를 이용한 베이스라인과 이제 우리의 메소드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방법이 더 정확하게 깊이 채널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크기와 깊이를 일관되게 추정하였고 크기와 깊이를 올바르게 복구하였으며 캐릭터 간의 깊이 순서도 정확히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방법과 기존 엑스넷과 RMF를 비교해서 시간적 안정성을 평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항목에서 단계적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성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발 미끄러짐 및 현상이나 발바닥 침투 현상을 줄이는데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이 텀을 제거함으로써 발 미끄러지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서 그 피직 텀을 다시 포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왼쪽은 각 에너지 항목이 입실론 항목이 제거되었을 때 성능 저하를 정리한 표입니다.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경우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2D 포즈 추정 모델과 깊이 추정 모델에 따른 성능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먼저 제한된 방법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깊이를 구할 때 깊이와 2D 관절 위치를 얻을 때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 지도에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입력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 다를 경우 이그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보이거나 장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사람이 가려지거나 정지해 있으면 정확한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체 비디오 시퀀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장면 정보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아직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양식과 사전 지식의 시너지를 활용해서 3D 재구성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성능을 달성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터와 같은 지터 그리고 발이 바닥에 침투하는 이 아티팩트를 현저히 줄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CG 캐릭터를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